기계공학부 김윤영 석좌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전체 불을 다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혹시 그 줌에 있는 학생들 말 잘 들려요? 줌에 있는 학생들도 말 잘 들립니까? 이 불 다 꺼주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네, 잘 들립니다. 혹시 줌 학생들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학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선 여러분 입학을 다시 한번 제가 우리 학부 오늘 못 오신 교수님들을 다 포함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공학부를 왔는데, 기계가 뭘까요? 기계가. 이게 제가 교수로서 한 30년 여기 근무를 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라는 거는 명확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이 말에 100% 동의를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아마 이런 속성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계라는 거를, 기계, 영어로는 이제 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에너지를 이용을 해요. 그게 전기가 됐든 뭐 열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뭘 하는 거냐면은 운동을 만들어내고 뭔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데는 힘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기계는 장치는 그냥 단순한 거지만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뭔가 움직이게 하는 거. 움직이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전 지구적으로 도움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뭔가 우리한테 유용한 힘 또는 운동을 발생시키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계공학에서 뭘 하는지 대충은 들었는데 그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학부에서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기계공학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감을 잡을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요새 여러분 자율주행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부에서 여기 이용수 교수님이 하신 연구예요.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시흥에서 정부하고 실증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 학부 교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뭐 짧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뭐 기업에서만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수준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여러분이 학교를 들어오면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기회가 되면 인턴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적어도 우리 과목에서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다는 거. 여기 이제 보시는 동영상, 여기 이제 라이다로 인식하고 카메라로 인식하고 이렇게 자율주행 플러스 인식이 또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제센터에서 차가 어디 있는지, 속도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통제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통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우리 기계에 굉장히 중요한 움직이는 건데, 그 움직이는 거를 이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가 왔잖아요. 그걸 하는데 우리 학부 교수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도로상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주변의 상황도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그게 이제 뭐 슬램이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렇죠? 가고 있죠. 물론 GPS로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각종 센서, 라이다 뭐 이런 센서를 써가지고 내 주변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사람도 피해가고 이런 걸 할 텐데, 이거를 전문으로 아주 잘하는 교수님이 우리 학부에 계십니다. 김하영 교수님이신데, 잠깐 그 데이터를 인식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뾰족 펴난 거 있죠. 여기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장치고요. 제가 4배로 돌렸는데, 여기 이제 맵을 봐가면서 이걸 쭉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맵을 만들어요. 내가 이제 이거를 보고 3차원 맵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어디 있고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인식을 해서 만든 3차원 매백. 그러니까 건물이 전체로 있는 게 아니고 운전에 필요한 정도까지만 딱 인식이 됐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 학부 교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보게 되면 아마 3학년인가 4학년인가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물론 요 기술을 학부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일단 말씀드리겠고,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 얘기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많게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아마 드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드론도 이게 이제 자율주행, 지금은 이제 제어도 하고 자율주행 다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드론이 하나, 여기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해갖고, 실제로 이거 쓰는 거는 뭐 농업이나 뭐 이렇게 농업에 약을 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쓰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일단 이걸 갖고 얼마나 다양한 걸 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한 그냥 예로 만든 건데요. 가칭 드래곤 드론이에요. 드래곤. 용 드래곤인데, 이거는 저희 학부의 이동준 교수님께서 만드신 거고, 그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드래곤 드론이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건물 있죠. 요 건물 뒤에 보이는 거. 여기 어디예요? 301동입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아마 주말에 하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를 보여주시고, 이 착륙하는, 이 화면이 조금 떨리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주신 동영상을 제가 많이 편집을 해서 짧게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이런 각종 그 자율주행, 드론, 하늘에 나는 것까지, 기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를 가고 뭐가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면은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래서 범위가 이제 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양한 기회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로봇 쪽인데, 뭐 기계과니까 당연히 로봇을 해야 되겠죠. 그 로봇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부에. 그래서 교수님들 모든 연구 하나를 제가 소개드릴 수는 없고, 여기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그 학부에서 한 건 아닌데, 최근에 굉장히 그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연구로 많이 알려져 인터넷에 많이 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족 보행인데, 사족 보행 이미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다 만들어서 상용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가 이제 의미 있는 거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을 써서 이제 사족 보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제어 알고리즘을 다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 해서 했던 거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이제 첫 번째 형태의 로봇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이 사이언스 로보틱스 나온 연구인데, 여기 준홀리, 재민 황보 해서 모두 한국인 기계과 출신이에요. 근데 왜 기계과 출신들이 자율주행을 하냐면, 움직이는 거가 대상이 이게 미케니컬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마찰도 있고, 이런 그 기계적인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면 이 인공지능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빅데이터 찾아가지고 우리 네이버 같은 데 치면 내가 몇 번 치고 나면 그 다음 게 뭐 내가 원하는 물건들 막 뜨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관심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기술을 움직이는 데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주거나 또 필요한 걸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렇고, 동영상 이런 건 이제 이미 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좀 보여주면, 뭐 다양한 이런 뭐 그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로 사족 보행을 이제 했다는 거고,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저희 학부에서도 여기 들어와서 아마 교수님들이 이제 지금 연구에 지금 쓰실 예정인데, 당연히 뭐 저희가 서울대에서 하면 그 이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요거는 마지막 장에는 이게 실제로 이제 걸어가면 이제 드리프트가 밀리는 게 생기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다 공부했는데, 이런 건 다 기계공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스템이 움직이려면 기계적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걸 안 다음에 거기 하드웨어에 각종 여러분 최근에 인공지능이 됐든 뭐가 됐든 소프트웨어를 얹으면 새로운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학부에서 지금 했던 이제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요새 여러분들 저기 로봇 할 때 제일 많이 아마 얘기했던 게 재활 로봇 많이 했어요. 그죠? 재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이게 사실은 참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내가
만들어서 장착을 해서 사람이 걸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런 연구가 예전에는 이제 조금 벌키하게 좀 이렇게 하드웨어가 좀 딱딱한 이런 형태로 했는데 요새는 경량화 이런 형태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방법이 소프트 로봇이라고 해서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 소프트 로봇 단성체를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공학에서 단성체를 배워요. 그거를 배워야만 이게 이제 이렇게 움츠렸다가 마치 스프링이 줄었다가 촥 펴질 때 언제 에너지를 제대로 방출해야 될지 이런 걸 여러분이 설계할 수 있어야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는 지금 왼쪽 다리가 마비된 사람의 테스트한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장착하고 있죠? 왼쪽에. 요거를 이제 실제 실험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학부의 그 박용래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그 왼쪽 다리가 이게 지금 마비가 있는,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왼쪽 다리가 마비가 있는 사람이라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왼쪽에 착용을 했어요. 왼쪽에 착용한 거 보이죠? 화면이 안 좋은데 보시면 이제 걸음이 훨씬 이제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계산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이런 그 착용 로봇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리가 아프거나 또는 이제 요새 그 에이징 소사이어티 나이가 많이 드는 이런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처음부터 장애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당했을 때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운동이에요. 운동.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기계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먹고 그걸 갖고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그 운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운동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그 햅틱이라는 기술인데요. 여기 이제 뭐냐면 로봇을 이제 원격으로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 땅 속에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사람을 구한다든지 뭘 판다든지 할 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앞에 큰 기계 손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움직이는 이런 연구를 합니다. 요것도 우리 학부의 그 이동준 교수님께서 하신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짧게 키가 되는 몇 가지만 제가 동영상이 있는 것만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로봇 중에서도 이제 또 다른 로봇의 형태가 있다. 다양하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로봇의 이제 요거는 그 위장 로봇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카멜레온 로봇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부의 그 고승환 교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말 그대로 카멜레온이라는 건 색깔을 변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로봇의 제일 왼쪽에 있는데 지금 까맣죠. 밑에는 RGB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약간 색깔이 바뀌는데 처음에 이제 R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그린으로 가면 앞쪽이 그린으로 바뀌죠, 그죠? 보이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블루로 가는 거예요. 블루로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제 카멜레온 로봇인데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좀 필요한 뭐 군사 작전이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 기술이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이제 로봇 기술이 굉장히 그 다양한 굉장히 큰 스케일부터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색깔을 변하는 이런 데까지 기술이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에서 이걸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주실 거고 거기에 관련된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좀 눈에 보이고 좀 큰 거를 얘기했는데 요새 굉장히 중요한 게 바이오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앞으로는 뭐 바이오가 중요하다. 근데 기계과에서도 바이오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냐면은 여기 있는 거는 그 영어로는 오간 오너 칩, 작은 칩에 인간 장기 세포를 배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가로 세로 2cm 칩이에요. 여기 칩을 만들었어요. 이 연구는 저희 학부의 전누리 교수님하고 김호영 교수가 같이 하신 연구인데요. 제가 이 연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여기 동영상을 잠깐 볼까요? 여기 이게 뭐냐면 그 피를 만드는 세포예요. 혈액 세포.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 거기다가 위에다가 압력으로 쭉 짜가지고 쭉 짜서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세포를 키워요. 이렇게 키우면 이런 세포가 생성이 돼요. 이게 혈관 세포예요. 네? 혈관 세포. 왜 키우느냐? 왜 키우는 이유는 가장 이겁니다. 여러분 요새 그 타겟해서
항암 치료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죠, 많이. 근데 키가 되는 거는 타겟을 사람의 몸에다가 자꾸 해버리면 사람이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혈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혈관 세포를 떼다가 혈관을 여기서 배양을 해요. 아시겠죠? 여기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물 A, 약물 B, 약물 C를 써서 이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거를 실제로 인체에 실험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이거를 예전에는 뭐 돼지에 뭐 내 대포를 돼지에 넣어가지고 키우고 이러면 시간도 무지무지 오래 걸리고요. 또 동물도 불필요하게 많이 희생시켜야 되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세포를 키워서 정확하게 내 세포를 가지고 장기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약물을 투여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뭐냐를 제가 얘기를 하면, 약물 테스트하고 하는 거는 의학 쪽에서 하시는 또는 전통적인 바이오에서 하시는 분이 할 텐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중요한 거는 보시면 위에 그 위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위체라고 위에 그림에 오른쪽 위에. 그럼 그게 그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인데 위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이게 균일하게 쫙 잘 분포가 되어야만 세포가 제대로 자란다는 거죠. 근데 그게 관을 만들면 안 되고 밑에 여기 오른쪽 밑에 아래쪽 보면 뭐가 볼록볼록하죠?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돌기를 만들어야만 이게 균일하게 잘 퍼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유체학적인 문제예요. 유체학은 어디서 배우느냐? 기계공학부에서 필수 과목이에요. 근데 물론 뭐 필수 과목을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설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뭐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유체학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저는 연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게 잘 돼야 세포가 제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아주 여기도 이제 압력을 줘서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운다. 이제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아주 최근에 연구인데요. 우리 최근에 이제 학부에 조인하신 분인데, 여기 왼쪽에 올라 보면 뭐가 보여요? 기름하고 식초 보이죠? 네, 기름하고 식초. 기름 왜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이태리 음식에 가면 올리브 넣고 그 식초 이렇게 넣어가지고 빵 찍어 먹잖아요. 근데 그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유체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유체의 상분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건 정확하게.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거는 왼쪽 아래 보세요. 세포인데요. 개구리 아래 그 세포 중에서 핵 소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핵 안에 있는 뭐래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여기도 상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여기 색깔이 다르죠? 그린하고 그 빨간색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지. 이런 그 기계적인 현상이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암이 자라거나 세포가 자라거나 할 때 이 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암세포가 빨리 자랄 수도 있고 빨리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약물로만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역학적으로 잘 조절해서 이 상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더 키울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이거는 완전히 유체학적인 문제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바이오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최근에요 저희 그 학부 교수님이 신용대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뭐 여러분 들어본 유전자 가위 뭐 등등이 있어요. 뭐 잘 모르시겠지만 나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기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인간 세포 내 세포핵 한 개예요. 여기 크기가 한 10마이크로 돼. 가로 세로가. 여기 밑에 내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거기 한 1마이크로인데 여기 한 10마이크로 돼요. 사람 세포가 훨씬 더 작답니다. 저기 그 개구리보다는. 그래서 그 안에 점들이 보이죠. 점들이 뭐냐면 텔로미어라는 거예요. 텔로미어라는 거는 생명이 이제 복제를 반복하다 보면 점점점 짧아갖고 인간이 이제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영원히 살자, 영생을 누리자로 연구한 것 같지 않고 과연 저게 이제 하얀 게 이제 다른 상이에요. 빨간 거하고. 근데 저 상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게 이제 가능하면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걸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상을 이렇게 크게 하고 적게 하고 분리하고 하는 거를 못했는데 이 기계공학에서 말하는 그 유체학적인 거를 잘 이용하고 또 역학적인 그런 원리를 잘 이용해서 이 처음으로 이게 분리해 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든지 뭐 광유전학 등등 기존의 다른 기술들을 다
포함시킨 거죠. 자, 한번 보겠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여기 보여요, 마우스?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커지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키웠다는 거예요. 그쪽 상을.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어를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세포 내에서 1 마이크로 단위에 지금 얘기하는 게.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다른 데도 있지만 이게 상이 커지는 게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커졌다는 거지, 상을. 내가 상을 키울 수도 있고 뭐 줄일 수 있겠죠. 이제 어떤 조건을 걸어주면. 이런 것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보여줬고, 이 연구에서도 유체역학적인 거, 그다음에 기타 또 뭐 동력학 이런 역학적인 그 난리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 연구를 뭐 바이오 쪽에서 했던 연구인데 이 연구를 한 신영도 교수, 여러분 선배예요. 지금 최근에 교수로 왔고, 그래서 기획가적인 이런 지식이 이런 정말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데도 큰 기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 꺼내세요. 아까 우리 학부장님이 이게 보니까 갤럭시 버즈 프로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저기 줌에서 들어오는 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는 내 전화번호예요. 일단 전화번호를 쳐 넣으세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낼 텐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걸 듣고 여러분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번호 다 넣었어요? 혹시 미안하지만 직원들은 넣지 마세요. 예? 직원은 넣으시면 이게 반칙이에요. 우리 교수님도 넣으시면 안 되고, 나중에 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주시면 그 번호가 찍히니까 그 번호를 나중에 우리 학부에서 알아서 주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뭐 기계공학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일부만 조금 보여드렸어요. 됐죠? 자,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분 추출해 보세요. 이제 추출해. 뭘 배울 건가 우리가. 그래서 다음 중 서울대 기계공학부에서 배우지 않는 거를 2개를 골라라. 어떻게 고르느냐? 번호가 1번에서부터 7번까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2번이 4번이 틀렸다. 24 써도 되고 2,4 뭐 42로 써도 돼요. 이해됐죠? 다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그걸 쓰면 내가 제일 먼저 맞는 학생한테, 첫 번째로 보는 학생한테 이거를 주겠습니다. 자, 1번 잘 보세요. 여러분 긴장하세요. 이게 좋은 선물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1번 자율주행 및 관련 AI 인공지능. 아까 우리 자동차 같은 데서 움직이는 거 우리가 학부에서 한다고 그랬죠? 잘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자율주행이 필요하고 AI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이제 그 다이나믹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거고요. 배울까요? 그다음에 2번째 LOL, 리그 오브 레전드를 잘하는 기술. 이거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3번째,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니까 아까 뭐 유체역학이든지 뭐 이런 게 약간 얘기했죠, 그죠? 관련된 역학들 과목들, 이런 기본 과목이죠. 기본을 모르고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에서는 약간 힘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예를 들면 아주 뭐 뭔가를 하려면 기본적인 체력 훈련을 해야 뭐 산에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체력 훈련 과목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 4번째, 로봇을 우리가 기계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배운다. 근데 로봇은 해석하는 거, 다이나믹스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제어도 해야 되죠, 그죠? 여기로 왼쪽으로 갈 거를 똑바로 왼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통합 기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제작도 합니다. 제작을 해서 우리 뭐 동문 회장님도 지금 로봇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획가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석부터 설계까지 해서 다 할 수 있고, 뭐 여러분이 뭐 창업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기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니까 정말 설계하는 기술이 뭔지, 최적 설계하고 이런 기술이 뭔지를, 요소를 뭐 스프링을 어떻게 써요. 스프링 아까 얘기했지만 스프링 특성을 모르고 설계가 돼요? 기아를 끼워야 되는데 기아가 백래시가 있는지 이런 거 모르고 설계 안 돼. 그걸 다 배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다음에 제작하는 기술. 요새 제작은 말이에요. 예전에는 큰 것만 제작하는 걸 배웠어요. 요새는 마이크로, 나노까지 배워요.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는 라지 스케일에서, 마크로라고 그래요. 마크로. 눈에 보이는 스케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스케일까지를 풀 스케일의 제작 기술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6번째, 아까 기계 바이오. 지금까지는 바이오라 그러면 화학적인 거, 그죠? 약물 뭐 이렇게만 봤지만 아까 좀 보여드렸죠. 힘이 미케닉스, 아까 영어로 말하면 미케닉스인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세대가 되고 있다. 뭐 그것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탐험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가 열리고 있다. 여러분 앞에. 거기에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관련 해석 설계 기술.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연애 잘하는 기술. 이걸 아마 잘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 학부에서 가르치는지. 자, 그래서 저기 이제 저는 답을 아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누가 제일 먼저 왔는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관심이 많죠? 경품.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네. 아이고. 자. 이게 근데 문제는 틀린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아이고, 이게 참 틀린 사람이 없네. 어떡하지? 자, 근데 뭐 우리가 뭐 하기로 한 거니까 한 사람 뽑겠습니다. 자, 여기 2번하고 7번이 답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은 나머지 보담도 아마 여러분 7번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게 또 교수님들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배우세요. 그거는 이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배워야 되는데 책도 있어요. 그죠? 에릭 프람의 뭐죠 그게? 아트 오브 뭐죠? 하여튼 사랑의 기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보세요. 그거는 그냥 불행하게도 우리 학부에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분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LO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기회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정답은 2번, 7번이고요. 자, 요 번호를 적어 놓으세요. 첫 당첨된 사람은 010 우리 좀 적으세요. 누가? 2902 2537 010-2902-2537. 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학부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자기 전화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죠? 야, 이거 탐나네.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자, 이게 무선 갤럭시 프로가 있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아주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음 기회에 이제 한번 연습해봤죠?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기계공학에서 뭘 배우는지 얘기를 좀 했어요. 그죠? 이제 조금 감은 잡혔죠? 여러분 뭐 다 푼 걸 보니까 다 이해했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완전히 이해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어차피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 우리 기계공학에서 이제 뭔가 공부를 하고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여기 약간 좀 깨졌는데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맞죠? 아닌가요? 나는 이런 질문이 되게 궁금했어요.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내가 뭐를 공부를 할지 뭐를 할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일단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욕구예요. 욕구라는 거는 안전에 대한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 잘 먹고 잘 입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좋은 차 타고 싶고 이런 게 욕구라고 그럽니다. 욕구.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고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정당한 거, 이건 생존을 위한 물론 지나친 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는 동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생존 그러니까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동물,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 욕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도 보면 자기 영역 싸움하고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도 동물의 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구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인간하고 동물의 차이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을 하는 또 여러분 엔지니어링을 하는 또 학문을 하는 또는 뭐 어떤 뭐 창의적인 일을 하는 뭐든지 인간 활동에 관련된 일은 뭐 때문에 발등이 됐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 4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4가지가 더. 하나는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좀 명확하게 desire하고 한국말로는 need라고 하는데
욕망은요, 꼭 생존에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응? 노래를 잘해보고 싶은 것도 욕망이에요. 멋진 로봇을 만들고 싶은 것도 욕망이에요. 근데 물론 욕망이라는 거는 이게 속성상 좀 끝이 없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 이제 잘 적절한 수준에서는 좋은 욕망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나쁜 욕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갖고 있다는 거지, 인간이. 응? 그게 있는 거고. 그런 욕망을 또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상상력. 야, 이게 상상력 참 여러분들이 대단할 거야. 아마 나는 정말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상상력으로 뭐를 펼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여러분, 우리 신입생들이. 그래서 그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이 이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킨 게 뭐라 그래요? 가장 큰 게 뭐라 그래요? 집단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책에도 많이 써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더 한 걸음 생각하지 못했던 걸로 나간다는 거. 그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동물은 없어요. 집단지성이. 협력은 있지만 지성까지는 가지 못해요. 네? 집단지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동물하고 가장 차이 나는 거는 이타심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든 크든지 간에.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그게 사람들이 남한테 이타심을 가지면서 행복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타심을 가져라가 아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런 네 가지의 그 동물과 다른 욕망, 상상력, 집단지성, 이타심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인간이 음악도 만들어냈고 문학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관련된 분야는 과학하고 공학이에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배운 건 뭐야? 거의 과학을 배웠어요. 공학이라고 배우는 건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허접하게 보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 과학하고 공학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내가 왜 공대를 다니는지 여러분 알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이걸 이해한 다음에 뭘 알아야 돼? 내가 왜 기계공학을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를 봅시다. 자, 과학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궁금한 거, 호기심 그 자체. 야, 우리 뉴턴 왜 사과가 떨어질까 하는 의문. 그럼 공대는 어떻게 돼? 그거 떨어지는 걸 어떻게 이용할까? 이렇게 돼요. 그치? 질문이 다르지. 질문이 달라 우리는. 그러니까 공학, 과학은 이유를 찾는 학문. 자연을 그 존재 자체로 이해한다는데 본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하시는 사람들이 공학하시는 사람들보다는 대체로 훨씬 더 철학적이에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공학은 그거보다는 그런 거를 가지고 뭘 하고 싶어요?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공학은. 그렇죠? 그게 공학의 역사예요. 문명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품도 생산을 해야 되고 새로운 세계. 여러분 요새 보니까 무슨 인터넷 게임에서 보니까 뭐 나라 건설하고 이런 게임들 많더라고. 뭐 그런 그게 다 공학적인 산물이에요. 그게 꼭 좋냐 나쁘냐는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고 상품을 생산하고 이러는 이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과학의 목적은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거고 공학이란 인류의 번영과 발전에 부응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것. 다시 말해 미래를 창조하는 거. 미래 문명을 창조하는 거. 그게 공학의 본질이에요. 요새는 이게 이제 서로 많이 섞여 있어요.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하고 싶어. 그랬더니 현재 있는 과학 지식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학으로 내려가서 과학적 연구를 해요. 이해됐죠? 왜? 이쪽을 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공학자가 하는 사람들. 근데 요새는 이제 자연과학도 굉장히 실용적인 게 관심이 많아요. 의외로 자연과학 하신 분들이 교수님들 중에서 창업하신 분들이 꽤 돼요. 근데 그분들은 왼쪽을 하다가 야 이거 어디다 쓰면 좋겠는데?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이 다르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공학은 뭔가를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뭘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미 과학기술이 다 있는 거는 갖다 쓰면 돼. 그게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 갖다 쓰면 돼. 갖다 쓰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돼. 그쪽에서 부족해. 그러면 이쪽 가서 학문을 더 깊게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적은 어느 오른쪽 이쪽에 무게가 있다는 거. 그게 공학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미래 문명을 창조하는 게 우리 공학이다. 그래서 뭐 영어로 내가 써봤는데 자 우리 기계공학이라는 거는 머신, 기계로서 미래를 창조하는 학문이다.
Welcome to 미래창조 이렇게 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충분히 내 말이 이해가 됐다면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대답을 하시고. 자, 번호 여러분 넣어놨죠?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기계공학자랑이 또 깨졌네. 기계공학자란 괄호로 멋진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맞는 답을 고르는 거예요. 이거 주관식이 아니에요. 객관식으로 꼭 답하셔야 돼요. 객관식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1, 2, 3, 4 혹시 내가 헷갈릴 것 같아서 이번 A, B, C, D로 문제를 냈습니다. 이게 주관식으로 보낸 학생이 있는데 주관식은 답 받지 않습니다. 객관식으로 A, B, C, D로 골라야 돼요. A. 답은 하나예요. 하나.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1번, A번. 음악으로 멋진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 이게 기계공학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A. 그 다음에 그림으로 멋진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은 B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계로 멋진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C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식으로 멋진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D라고 하면 됩니다. 어렵죠? 근데 뭐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봅시다. 이제 내가 이게 처음에는 문제를 1, 2, 3, 4로 냈다가 앞에 문제하고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ABC로 바꿨어요. 또 많이 들어왔네요. 아유, 저기 우리 박형민 교수 한번 이게 어떻게 찾는지 뭐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얘가 첫 번째인가? 하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가 아니. 자, 그러면 요거예요. 자, 여기 들어왔네요. 010 했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금 답은 C인데 요거 하면 돼요? 자, 010 우리 공정하게 했어요. 우리 저기 부학부장님하고 010 요건가요? C가 정답인 거 아시겠죠? 010 2758 7466 010 2758 7466 됐습니까, 여러분? 010 2758 7466 자, 축하합니다. 이게 박수는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박수를 할까? 자, 그래서 우리 기계공학자는 여러분 우리의 소명,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렇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기계공학부에 왔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 미래를 창조한다. 뭐를 가지고? 기계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기계공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말에 100% 동의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마 큰 틀에서는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여러분의 이제 미래를 창출하는 그런 여정으로 가려면 안 해본 거잖아요. 여러분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가이드가 필요해요. 가이드. 여러분을 안내해 줄 가이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여정을 안내해 줄 드림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잘 글자가 여기 안 보이게 이게 보이죠? 여기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세계에서 정말 뛰어난 연구를 하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안내할 겁니다. 자, 소개합니다. 자, 33분의 교수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중에 오늘 연구는 일부만 말씀을 드렸어요. 다 지옥 같은 연구를 하시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만 그냥 동영상이 좀 오별 있는 것만 제가 몇 개 좀 골라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뭐를 해주실 분이냐면은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과목들 있죠. 뭐 다소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꿈을 심어줄 선생님들입니다. 최고의 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정말 뛰어난 분들을 여러분 다 모셔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행정적으로 도와주실 우리 최고의 교직원 팀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12분의 행정 직원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가서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대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행정적인 일은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로 잘 대답을 해주시고 해줘서 정말 기계공학부에 있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수님들하고 교직원 팀들에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뜻에서 크게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요? 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을 이제 이끌어 주실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학부를 다니면서 여러분 선배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 교수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로 이 학부가 나한테 어떤 비전을 심어줄 건지, 뭘 할 건지 여러분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2021년 아까 우리 학부장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2021년 12월에 나온 책이에요. 저기 서울대학교 밑에 보면 공과대학 우수 학생센터 공우라고 이제 학생들의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학생들이 책을 만들었어요. 정말 고맙게도 공대 가고 싶어졌음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60이 넘으신 분이 와서 내가 대학교 때 이런 얘기는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이 다른데. 자, 이분은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기획과 그 학생들이 쓴 거 몇 개 골라왔어요. 자, 16학번, 16학번 내 자식들이요 세상을 움직여.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 하면 꼭 읽어보세요. 나도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 공학 함께하는 매력. 보스턴에서 보내는 편지, 18학번, 10학번 등등 여러분하고 멀지 않은 선배예요. 여러분의 손이 닿는 선배들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아까 학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부장님께서 통 크게 여러분 모두 제가 이거 경품도 좋을 것 같다고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학부장님이 통 크게 전부 다 나눠줬어요. 우리 학부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합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알라딘에 가면 이제 바로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파시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뭐 기계과도 있고요, 조선과도 있고, 항공과도 있고, 컴퓨터공학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일일이 뭐 교수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이 선배들이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야 될 건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저 시대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대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대학을 다닐 때 시대에 아픔이 있어요. 시대가 갖고 있는 고민이 있어요. 그 문제로 여러분이 잠을 못 잘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개척해야 돼요. 누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수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는 또 부모님이 아무 얘기를 해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약간의 힌트는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걸어나가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대학생을 보내야 되느냐? 저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돼요. 그러나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여러분 같은 나이 때 이 유다령 교수가 쓰신 젊은 하루라는 시를 저희 형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시를 읽고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뛰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 그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뭐 대한민국 애국지사 쭉쭉쭉 있는데 어쨌든 이과 분이세요. 이과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이제 그런 글인데 제가 그 이후에 이 시를 외웠어요. 그때 너무나 이 식을 뚫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불 좀 꺼주세요. 앞에. 시의 제목은 젊은 하루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낭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 눈을 한번 좀 감아보세요. 학생들 눈을 꼭 한번 이 불도 좀 꺼주세요. 자, 여러분 온라인에 있는 학생 눈을 꼭 감고 제 얘기를 한번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거 잘 외우고 있는 시인데 제가 뭐 이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멋있게 읽지 못하지만 제가 20살 때 느꼈던 그 감동을 여러분도 같이 느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읽겠습니다. 눈을 꼭 감으세요. 읽겠습니다. 그대 아끼게나 청춘을 이름 없는 들풀로 사라져버림도 영원히 빛날 삶의 영광도 젊은 시간의 쓰임새에 달렸거니 오늘도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젊은 하루를 뉘우침 없이 살게나. 이상입니다. 불 켜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그 느꼈던 감동이 여러분이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누가 저희 형님이 소개해 줬을 때 보고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뭐 저는 여러분 시대의 아픔이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때 시대의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에 잠 못 자고 고민했던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준 그 시를 잠깐 보여주면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글자가 조금 깨졌나 봐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대학생활을 해야 될지 여러분 참 뭐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답은 제가 줄 수는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 대신에 제가 여러분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그림책을 하나 보여주는 걸로 제 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줌입니다. 줌. 우리가 지금 줌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하다 보니까 단어가 같네요. 줌은 줌 크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줌인, 줌아웃 확대해서 볼 수 있고 나가서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줌인데요. 자, 여기 이게 뭘까요? 닭벼슬이네요. 그죠? 닭볕을 보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가 집안에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여기죠. 여기에요. 그 다음에 돼지들이 있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더 물러나서 보고 있고, 얘를 보고 있는 사람 손이 보이네요.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자, 이 조금 더 줌아웃 됐고요. 또 줌아웃. 줌아웃. 이렇게 또 요 신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누가 보고 있고, 여기가 어딜까요? 자, 이런 곳이군요. 이런 곳. 자, 여기 배네요. 그죠? 배가 크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재밌는 게 나왔는데, 이게 차들이 있네요. 그죠? 여기 자동차. 보니까 여기에 광고네요. 그죠? 차에 붙은 광고. 또 새로운 게, 여기 뭘까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발이네요. 그죠? 발이. 누가 여기 모자를 쓰고 보고 있네요. 여기 어디 미국의 어떤 서부 지역 같아. 선인장도 보이고. 여기 아리조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이게 뭘까요, 이게? 우표네, 우표. 우표에 편지가 찍혀 있는 편지가 있고, 그거를 받아보 여기 전해주는 우체부가 전해주고 있고, 전해준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떠나네요. 저 위쪽에, 그죠? 여기 위에 배를 떠나고 있고, 그다음 이거를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네요. 비행기. 그 비행기를 멀리 나가면 이 지구가 보이네요. 지구를 점점 밖에서 보면 이렇게 한 점으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 거꾸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빨리 이제 줌인을 합니다. 이렇게
네. 자, 여러분 이제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그림책을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 모르고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여러분 넓게 해보세요. 그래서 세상을 달리 보는 그런 시간을 대학교에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대학생활이 되길 바라면서 저의 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기계공학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전통과 이 첨단을 아우르면서 여러분들 어떤 꿈을 앞으로 꿀지 가슴 뛰게 해주신 김윤 교수님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입생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동시에 이제 서울대 그 기계 동문이 되는데요. 다음은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훌륭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동문 선배님들을 대표해서 현재 우리 기계 동문을 이끌고 계시고 물심양면으로 우리 학부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진호 기계동문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회장님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그 신입생 여러분들의 그 79학번 기계공학과 선배님이시고요. 미국 카네기 멜본 대학에서 로보틱스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는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명예교수 그리고 주식회사 로봇앤디자인 회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입학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12년 동안에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다, 수고했다, 자기 자신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까? 이제 입학하면서 이제 여러분은 또 이제 새로운 공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공부였고 그런 공부였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하고픈 공부, 그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공부, 그런 공부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공부이기 때문에 대학교 4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는 뭐 크게 격차가 안 벌어지는데 대학교 4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격차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입학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했다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같은 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입학했다 하는 거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 서울대학교를 이제 같은 대학을 이제 종합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종합대학에서는 지금 이제 김윤영 교수님이 기계공학과에서 하는 걸 가르쳐 주셨지만은 여러분은 기계공학과에서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전체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와서 강연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그럴 때 있으면 꼭 찾아가서 그런 분들 강연 듣고 훌륭한 사람들을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기회들이 있고요. 저도 대학교 때 가톨릭 학생회 활동하면서 수많은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상대방 공감하면서 내가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서로 배웠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가는 게 종합대학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계공학에 대해서 이제 김윤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로봇을 이제 전공을 박사 때 이제 로봇을 전공했어요. 물리학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에 있는 운동, 힘과 운동을 다루는 거고 기계공학이라는 거는 어떤 에너지 소스를 만들지 않지만은 에너지를 전환하거나 에너지를 힘과 운동을 만드는 그런 학문이라고 지금 이제 김윤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럼 로봇공학은 뭐냐? 로봇은 뭐냐? 그러면 로봇은 기계공학의 연장선상에서 지능, 모션과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라는 거는 기계공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로봇과 바이오들을 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21세기는 로봇과 바이오의 시대라고 저는 늘 이야기해요. 저는 운 좋게도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회사가 로봇 앤 디자인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의 전공을 선택할 때 참 바보였습니다. 제가 기계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공학을 선택했어요. 왜 무기를 만들고 싶었냐면은 우리나라가 2000번 침략당하고도 한 번도 제대로 반격을 못한 게 싫었어요. 우리 어떻게 이런 조상들이 있나? 착해도 이렇게 착할 수가 있냐? 아니면 바보냐? 그런 게 싫었어요.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바보죠. 무기가 지금 거의 전자공학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대포, M16 소총 만들고 이런 쪽에 이제 중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기계공학 가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꿈을 접게 만든 사람은 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대학교 제 4학년 때 갑자기 심장으로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의사가 안 된 거를 후회를 처음 했어요. 처음 후회하고 제가 그때 결심한 거는 기계공학에서 뭔가 의료 관련된 그냥 의학 관련된 거, 바이오 관련된 걸 해가지고 어떤 의사가 인류에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제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바이오 쪽으로 지금 기계공학을 가지고서 바이오를 하고 있어요. 그냥 세포 치료제를 생산하는데요. 그냥 세포 치료제라 하는 게 그 사람 몸에서 빼낸 면역세포,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배양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맞춤 의학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암뿐만 아니고 모든 질병의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근데 사람이 하면은 굉장히 더디고 돈이 많이 들고 신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그걸 다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요구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로봇과 바이오를 저는 둘 다 하는 굉장히 행운아요. 기계공학에서 이루어지는 게. 특히 기계공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 회사 이름이 로봇 앤드 디자인이에요. 근데 왜 이름을 로봇 앤드 디자인이라고 했냐면은 로봇을 디자인하는 것도 물론 하는데 로봇을 통해서 세상을 디자인하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기계공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셔야 돼요. 디자인은 현재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옮겨가는 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그냥 형상을 멋있게 만드는 게 디자인이 아니고 그 디자인의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재밌게 들은 과목이 서머 시스템 디자인이었어요. 그때 제가 디자인을 처음 배우고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국 로봇 하면서도 저는 또 운 좋게 로봇에 또 디자인을 했어요. 컨트롤을 안 하고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로봇 쪽에도 디자인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업이 있으면은 그 작업에 가장 적합한 로봇은 뭐지?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그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설계해내는 거예요. 그게 박사학위 논문인데 제가 인공지능 했다 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인공지능이 갑자기 그냥 내려가는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저는 디자인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은 도구입니다. 로봇도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가? 저는 제가 대학을 조기 퇴직했어요. 조기 퇴직하고 이제 명예교수님 됐는데 조기 퇴직한 이유가 질병과 싸우는 이걸 제가 소명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느님이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내려온 메시지도 그거고 그걸 제가 소명으로 받아들이겠다 생각하고서 거의 지금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로봇 자동화, 생산을 위한 로봇 자동화 이런 쪽에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동문회에서 올해 처음 신입생 학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 동문회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합쳐서 코로나도 곧 끝나겠죠. 인생에 어떤 굉장히 유명한 석학이 자기가 다시 인생의 어떤 한 부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어디로 돌아갈래? 물어보니까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냐 물어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 그게 대학생들의 특권이에요.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대학생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특권이면서 그다음에 책임감이에요. 특히 서울대 기계공학부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책임감을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다 하는 그 책임감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문회에서 그런 선물을 준비하고 한 게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에 대한 거고, 선물은 저보다 한 해 선배인 그 저스텍 그 김영일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그다음에 제 다음 회장으로 될 다산 네트워크 남민우 회장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졸업 선물도 준비하고 뭐 신입생 선물도 준비하는 그런 게 됐고요. 지금 여러분 동문이 지금 연락이 되는 동문이 한 5,0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 동문들이 여러분들을 다 후원하고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괴테가 한 얘기를 한번 전달드릴게요. 괴테라는 독일에 있는 사람이 젊은 베르테르 작품도 쓰고 파우스트도 쓰고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잖아요, 그죠? 독일 사람의 근면성, 그런 근면성인데,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저한테 치유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 동료들하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그 논쟁을 했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그때 이제 쭉 결론은 이제 괴테가 이렇게 얘기해요. 괴테는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잘 사는지 잘 모르겠다. 그 철학자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열심히 살게. 이게 그 사람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도 그런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고, 그게 저희들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나온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축하드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기계동문회에서 저희 학부 기계학생회 회장, 부회장에게 매년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장학금 전달식을 같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한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공학부 김재환 학생. 네, 제가 읽겠습니다. 김재환, 위 학생은 품행이 바른 학교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우수 학생으로 선발하여 2022년도 서울대학교 기계동문회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7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동문회장 김진호. 다음은 정수연 학생.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김진호 회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계공학부 학생회 소개와 동아리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기계공학부 학생회장단 소개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장 김재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학생회장 정수연입니다. 네, 저희 요 화면 여러분들 다 전체 OT 때
보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지금 기계 집행부 모집 중이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리고 뭐 간단히 행사 사업 계획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 일단 간식 사업 진행할 거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첫 시험쯤이랑 그다음에 창공하실 때쯤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세 번째 보시면은 디컴 e스포츠 대회 있습니다. 저희 롤 카트 뭐 이런 거 하고요. 네, 컴공은 발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어셈블리라고 써 있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기업을 탐방하는 행사인데 이제 숙박이 원래는 포함된 행사였어요. 그래서 뭐 과거엔 그랬다고 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아마 올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여기 네 번째 있는 여하고의 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과 여하고들 굉장히 수가 적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좀 잘 지내라고 있는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학번 이후에는 한 번도 아직 하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요 정부의 그 방역 수칙과 또 학교에서 허가해주는 그 선상 내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대면 행사의 그런 이득 해야 되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행사 내가 여기서 뭐 더 하고 싶은 행사 있다 아니면 이 행사들 같이 기획하고 싶다 하면은 집행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저희 11월 말쯤에 선거에서 선출된 회장단인데요. 여러분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약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 시설 개선 관련 부분에서 저희 그 과 독서실 옆에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이라고 써 있는데 그 전산실 시설 개선 하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아직 301에서 수업을 많이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301은 1년 365일 모기가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퇴치기 설치하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설 소개 자료집 제작하고 또 배달 구역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배달 음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학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있을 그 창공 할 때 이제 팀플 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 회복하고 확보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도 교수님과의 여러분들 소통 강화로 여러분들 진로 정할 때 도움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그 동아리 홍보하겠는데요. 일단 런투입니다. 요거 얼마 전에 잡담방에 그 올라갔죠. 홍보가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 기간이고요. 저희 런투가 이번에 좀 그 고인물 선배분들이 다 이제 빠지시고 이제 약간 리뉴얼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는 대회 그 종목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시면은 그 새로운 대회에서 정말 그 주요 멤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히 그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이제 평소에는 주 1회 해서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 작업을 하게 되고요. 시험 기간에는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방학 중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작업 예상하고 있고요. 영상은 여러분들 잡담방에 제가 다 올려드렸죠. 이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런투유 소개까지 마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동아리 제로를 작년 한 해 동안 이끌었던 전기정보공학부 1과학부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전공의 서울대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 기술센터라는 곳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아주 재미나게 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기계공학부 이경수 교수님이시고요. 이곳이 사진에 보이는 곳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 기술센터 FMTC라는 곳에 있는 주행장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저희 차를 직접 굴리면서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그렇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 시범 주행 영상은 저희 스누제로 SNU 제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요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매년 국제대학생 창작 자동차 경진대회 자율주행 부문에 참여하고 있고 작년 10월에 진행되었던 2021년 대회에서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주행 영상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저 대회 이름을 검색하시면 2일차 대회 저희가 출전했고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이동하시면 거기에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사진이 저희가 네, 대회 때 사용했던 네, 자동차 플랫폼의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대회들에도 참여하고 있고 대회팀과 별개로 프로젝트 팀을 운영을 해서 누구든지 아이디어가 생기면 팀을 구성하고 이제 동아리의 자원을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대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작년 7월에 여름방학에 제로 자체 해커톤 제1회를 처음 진행을 했고 올해 1월 겨울방학에 2회까지 잘 진행을 해서 앞으로 매 방학마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정말 재밌는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MTC에 있는 저 주행장을 활용해서 모의 대회를 진행하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국제대학생 대회에 없었던 미션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또 대회 때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기술들을 새로 더 개발할 수 있게 할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회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신입 부원들께는 저희가 따로 교육을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분투와 로스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외에 프로그래밍 언어나 자율주행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들을 진행해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해서 들으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이커라는 주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리크루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집 기간은 3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고 구글 폼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저 링크는 저희 제로 공식 인스타그램 snu.0 계정에 가시거나 아니면 에브리타임 동아리 학회 게시판에 저희가 홍보 글을 올려두었어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되고 네, 자율주행에 관한 지식이 없으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고 뭐 여러 가지 교육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활동했던 부원들이 아주 잘 가르쳐 주실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열정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걸 배워가실 수 있다는 거 외에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이 페이지를 넣었는데요. 네, 제로가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의 동아리입니다. 이제 여름방학 내내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시흥에서 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부대끼면서 뭐 밥도 먹고 코드를 짜고 디버깅하고 차를 굴리면서 뛰어다니고 왜 안 되는지 머리를 싸매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원하던 결과가 나오면 다 같이 환호하고 그런 과정에서 정말 안 친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친해져서 이렇게 보면 게임도 하고 네, 여기는 회의도 하고 여기 생일 축하해주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었고요.